이겁니다. 반도체 전쟁, 삼성 위기 덮친다. 미국은요, 대통령까지 나서서,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서서 반도체 패권 전쟁에 지금 뛰어들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손에 들은 거 보세요. 왼손에. 이게 웨이프라는 겁니다. 웨이프. 웨이퍼를 들고 미국 내 투자를 늘려달라면서 어저께 반도체 정상회의를 했거든요. 그야말로 대통령으로서는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직접 구체적 산업 전략까지 챙기는 것은 미국에서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도체 웨이퍼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다는 것은요, 반도체 기업들에게 미국 투자를 종용했다, 강요했다, 압박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대기업은 당연하고요. 삼성전자나 대만의 TSMC라는 회사까지도 미국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점점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삼성에게는 어쩌면요, 굉장히 위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나섰다는 것은요, 이제는 생산까지도 미국이 주도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내 기업인 인텔이 이미 오래전에 생산과 제조 분야를 철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투자하겠다. 투자하겠다. 이렇게까지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결국은 생산부터 시작해서요, 그 앞단에 있는 설계, 그 앞단에 있는 개발까지도 지금 미국이 모두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여기에다가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들은 미국에 투자해라, 이렇게 강요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TSMC 같은 경우는 이미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전체는 한 300억 달러 정도 된다는 그런 전망도 있고요. 삼성도 지금까지 미국 내 공장을 좀 늘리겠다, 그래서 한 170억 달러 정도 텍사스 오스틴 공장에 투자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에 대한 압박일 수도 있고 아마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공장 증설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삼성전자가 만약에 투자를 안 한다, 이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요, 중국 내의 공장들, 반도체 공장들에 대한, 쉽게 말하면 이 고품질화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첨단 공장화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아마 첨단 공장화가 맞겠죠. 이것도 어렵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투자하라고 하니까, 미국에. 그러면서 미국에서는요, 반도체 첨단 장비에 대해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까지도 지금 금지하려고 합니다. 금지하려고. 그렇게 됐을 때 삼성의 중국 공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첨단화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이 생깁니다. 반대로 미국에 투자해야 된다는 결론이 생기고,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삼성이 지금의 현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판매가 굉장히 많아요. 중국 쪽으로 판매가. 중국의 판매가 그 어떤 때보다가 많거든요. 그런데 중국 공장의 어떤 첨단화가 되지 않는다면 거기에 따르는 누수가 굉장히 클 거라고 보이거든요. 누수가. 그게 삼성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것을 조금 더 확대 발전시켜 가면요, 대한민국에게도 충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도체는요, 핵심 효자 수출품입니다. 예. 작년에 대한민국이 수출한 총액이 5천억 달러를 좀 넘거든요. 그럼 2020년에 992억 달러면 20%에 육박하죠. 대한민국 전체 수출 중에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20억 달러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전략대로 중국에 투자를 못하게 하고 중국의 수출을 금지를 시키고 그러면서 미국 내 투자를 앞당겨 간다면 지금 삼성 입장에서는 매출이 그만큼 뚝뚝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세계 반도체 시장은 기회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은 사실 D램 반도체 시장에서는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43.5%를 장악할 정도로 1등을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30.1%를 장악할 정도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의 인텔이나 마이크론이나 이런 데가 투자를 하게 되면 1등의 지위도 흔들리는 데다가 비메모리 반도체, 쉽게 말하면 파운드리 쪽에서도요. 2030년까지 삼성은 130조 원을 퍼부어서 지금 현재 2등인 17.4%의 시장 점유율을 대만의 TSMC를 따라가겠다. 53.9%를 따라가겠다. 그렇게 선언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반도체 전쟁이 이렇게 되면 삼성의 계획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2021년까지 가면 시스템 반도체는 3,517억 4천만 달러까지 올라가고요. 메모리 반도체는 1,905억 6천만 달러까지 올라가서 반도체 전체가 5,424억 1천만 달러까지 시장은 점점 커지는데 미국의 반도체 패권 전쟁, 중국의 방어 전쟁이 결국 삼성에게는 충격을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게다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감옥살이 하고 있습니다. 투옥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전략은 또 반도체에 대한 전략은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정부의 반도체 전략은 아예 없다시피 합니다. 당장 차량용 반도체 작업률 우리 2%밖에 안 돼요. 동전 많은 반도체 하나 없어서 자동차 공장이 지금 멈춰서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는 지금 표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선거에서 이길까 여기만 관심이 있지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외교력을 강화를 해서 우리 기업들의 어떤 선제적 보호를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조차도 웨이퍼를 들고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 앞에서 산업에 대한 구조계획을 설명까지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지금 뭘 하고 있죠? 이렇게 삼성 혼자서도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은 외교력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지금 외교력으로 우리가 풀 수 있는 힘이 있을까?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EU도 전부 강대국들이 반도체 주도권을 놓고 정부와 기업이 마치 한몸처럼 움직이거든요. 우리는요. 우리는 기업은 적폐예요. 적폐 세력이고요.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제1의 관심사는 선거입니다. 선거. 그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연 이런 상태에서 삼성이 이 위기를 적절히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삼성이 위기라고 봅니다. 지금 삼성이.
미래가 분명히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여기에 시스템 반도체죠. 여기에서 뭔가 세계 1등 기업으로 지금 가고자 하는 전략은 갖고 있지만 외교적으로도 지금 뒤떨어져서 국내에 투자하지 못하고 미국에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산업적으로도 보면 TSMC, 대만의 TSMC가 더 빨리 움직여서 미국 시장에 200억 달러를 투자를 한다, 300억 달러를 투자한다 하면서 미국의 비율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지금 못하는 상황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게다가 중국에 투자한 공장들은 첨단화하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까지 맞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과연 이렇게 됐을 때 삼성은 이 위기를 제대로 돌파할까요? 네, 삼성 이재용 사면하고 상속세, 증여세 폐지가 국익.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이재용 그 삼성 부회장이 지금 옥중에 있어요. 옥중에. 그쵸? 네, 이렇게 옥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뉴욕 등 3개 주 삼성 모시기 경쟁, 이재용 옥중 결제 나서나. 안타깝지 않나요? 네. 참 우리나라가 이게 정치가 이념으로 흐르면 안 돼요. 국익으로 흘러야 됩니다. 국익으로.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 참석 반도체 긴급회의 직접 챙긴다. 얼마나 중요하면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있죠. 그러면서 이 바이든은 뭐라고 얘기해요? 삼성을 응답하라. 앞으로 삼성의 행보는 강력하게 나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이든이 뭐라 그래요? 바이든 삼성 TSMC 앞에서 반도체 패권 되찾겠다. 반도체에 대한 패권 되찾겠다. 투자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삼성 빨리 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각 주가 9천억 달러, 9억 달러의 비용에 절감을 할 수 있다. 와라. 이렇게 지금 러브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우리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속이 후련한가요? 삼성이 이렇게 삼성의 총수가 감옥에 있으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한번 봅시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 기업 상속세 폐지, 법인세 인하 필요.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오죠. 제가 매일 강의했죠. 4차 산업혁명과 이 포스트 코로나에서는 이제는 국민들이 모든 게 자동화되고 대부분 자동화되는 거예요. 대부분 자동화되고 그리고 이 인공지능화가 되면서 많게는 50% 정도 일자리를 다 상실하게 된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국가지원금, 네,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 우리 코로나 지원금, 긴급지원금 받았죠, 그쵸? 그러니까 국가지원금 아니면은 자본소득이 있어야 돼, 자본소득. 자기가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예? 뭐 이런 자본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자본소득이. 아니면 자기가 기업을 할래도 기업 경쟁력이 이제 쉽지가 않아요. 예? 뭐 심지어는 요리도 로봇이 하고 뭐 카페에서 배달도 뭐 그냥 드론이 하고 카페에서도 로봇이 그냥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예? 국가가 긴급 지원금을 계속 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본소득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 상속세를 폐지하고 법인세를 인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그러니까 선견자가 없는 거예요. 선견해야지. 미리 내다볼 줄 알고 미리 깨달아야 돼요. 선각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각자. 예? 또 선구자, 앞서서 나가서 이걸 운동을 하는 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구자들. 예? 그러니까 선견자, 선각자, 예? 또 선구자, 이러한 선지자, 미리 알아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걸 외쳐주고 이걸 빨리 따라야 되는 거예요. 정치는 이념이 아닙니다. 정치는 생활이에요, 생활. 그러면 삼성이라는 기업 무너지면 우리나라 엄청 큰 타격.
상속세 폐지 청원 등장. 아, 이 재산 18조 중에 10조를 상속세로 가져간다. 이게 말이 되느냐. 상속세 총액 10조 원대 추정. 이 회장 와병 6년간 배당금은 2.8조대로 3.4배 커져. 정치권 일각 상속세율 재검토해야 주장 나와. 이제 보세요. 기업 상속세 50% 인하하면은 일자리가 26만 개가 새로 생기고 기업 매출이 139조가 늡니다. 네. 우리나라 세금의 상속세가 차지하는 거 1%밖에 안 돼요. 1%. 예? 그러니까 스웨덴이 떠나려다 유턴한 이케아, 이케아가 상속세 때문에 본사를 이전하려다가 유턴하죠. 배경에는 상속세를 폐지하게 된 거예요. 상속세 폐지.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상속세 차지하는 비중이 0.3에서 2%밖에 안 된다. 우리나라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정치적 비용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정치적 비용이. 우리는 이걸 지금 감정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념과 감정. 삼성 13조 상속세 신조기한 2주 앞으로 유족들 협의 속도. 네,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국익이 중요하냐. 1%밖에 안 되는 상속세를 가지고 스웨덴이 왜 폐지했느냐. OECD 국가 호주라든지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 이런 국가들이 앞다투어 왜 폐지하고 있느냐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 왜 국민들이 상속세 때문에 이민 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밖에 안 되는 그러한 세금을 가지고 괜히 어떤 이거기에 이념을 개입시키고 이러면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오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국가의 재산이 해외로 이탈해버리는 거예요. 이탈. 지금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 있고 재외국민 750만입니다. 750만. 어떻게 좋으세요? 네. 이게 그래서 정치는 이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좌파, 우파 이 사람들 우리가 다 종교도 그래요. 선종 또 교종 해갖고 고려의 종교가 나누고 전쟁을 벌이죠. 진짜 내전을 방불케 하는 그러한 전쟁이 있었고 또 우리가 조선도 보면 학자들이 팔을 나누죠. 그렇게 해갖고 팔을 나눠갖고 쌈박질하다가 나라가 넘어갔죠. 그러니까 좌파 우파 나누고 그냥 보수 진보 나누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익. 미국은 철저하게 국익으로 움직이라. 국익. 미국은 그냥 대통령이 지금 삼성 창석해라 직접 챙긴다. 국익하는 게 국익. 이 사람들은 국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좌파 우파 아닌 국익연합이 만들어져야 돼요. 국익연합, 국익파연합, 국익연합, 국익파연합. 그래서 국익연합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 좌파 우파들 진보 보수들 심판해버리고 진짜 이제는 국익파들이 정치하는 국익파, 국민파, 양심파, 정의파들이 정치하는 그러한 시대를 열어야 돼요. 국익연합이 필요하다. 저는 강력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정말 답답하네요.